코로나19로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 간 상권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이나 업종별 차이를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이 취임 1년을 앞두고 성과와 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문화산업의 성과와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빌라 100여 채를 보유한 일가족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계양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김포 골드라인 혼잡 개선 대책 시행 이후 평균 208%였던 열차 내 혼잡도가 193%까지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역의 상권들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 간의 회복세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 통계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진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던 지난 2020년 한 해 인천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은 지역 소득이 25.4%나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15.2% 줄었습니다. 사업체 수도 이듬해 감소세로 돌아서며 지역 서비스 업종의 위기가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천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 간 서비스 업종의 위기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식당 업체 증가율의 경우 신도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첫 해 6.3% 증가율을 보였고 원도심에서는 마이너스 0.9%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듬해에도 격차는 5%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숙박업체와 간편식 업체들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숙박업체 수 증가율의 경우 신도시에서는 2020년 0.9%로 주춤했다가 이듬해 3.7%로 증가했는데 원도심에서는 2020년 마이너스 3.3%로 감소한 뒤 이듬해 상황이 더 나빠져 마이너스 4.5%까지 내려갔습니다. 간편식 업체 수 증가율의 경우도 신도시에서는 2020년 1.3%로 주춤했다가 이듬해 2.6%로 늘었고 원도심에서는 2020년 마이너스 3.8%까지 떨어졌다가 이듬해 마이너스 3.3%에 머물며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노래방 업체 수는 2020년과 2021년 신도시와 원도심 지역 모두 감소하며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신도시에서는 노래방 업체 수 증가율이 2020년 마이너스 2.7%였다가 2021년에도 마이너스 2.2%였고 원도심에서는 마이너스 4.5%까지 내려갔다가 이듬해 마이너스 3%에 머물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인구 이동으로 성장 지역과 쇠퇴 지역 간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은 지역 상권 격차를 더 벌려놨습니다. 불가피한 예기치 못한 쇼크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이런 어떤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되면 사실 이제 원도심 격차와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를 이제 앞으로 줄여 나가는데 훨씬 더 어려운. 원도심은 신도시보다 구매력이 약하고 성장 잠재력이 미흡해 상권 회복이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어려워진 점포들은 신도시 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일이 더 늘었고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불확실한 원도심보다 신도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상권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나 업종별 차이를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큰 틀에서 어떤 특별한 업종들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지역이라든지 비대칭적으로 더 강한 충격을 받는 지역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방식을 좀 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수도권 일대에 빌라 100여 채를 보유한 일가족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양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와 그 일가족 등 10여 명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형사 입건된 상태고 일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무자본 갭 투자와 명의 신탁 방식으로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 100여 채를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등 수십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최초 이들이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추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은 부천시 주요 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시가 내세우는 성과와 함께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역점 과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첫 번째 과제로 37개 일반동 개편에 맞춰 안전과 복지 기능을 확대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동 전환을 계기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해 시민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반동의 행정안전팀, 복지안전팀을 신설하여 지역 일선에서의 안전, 복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와 같은 IT를 적용해 안전,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다 두터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도심 주요 공원의 개보수와 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부천의 강점인 문화를 앞세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의 콘텐츠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라는 겁니다. 문화, 예술, 축제 콘텐츠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도시 브랜드를 현대적 시각에 맞춰 다시 정비해 관광 거점 도시 가고 싶은 부천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부천의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 뮤지엄 49를 추진합니다. 중동 고층 빌딩 49층에서 바라보는 도시 뷰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목하는 핫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다만 단독시설로 방향을 선회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의 세부적 추진과 원도심 대책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은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하는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부천시는 열린 시장실 운영과 부천 아트센터 개관, 반도체 제조기업과 SK그룹 대장신도시 투자 유치 등을 민선 8기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김포 골드라인 혼잡 개선 대책을 시행한 결과 혼잡 상황이 일정 수준 개선됐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대광위는 지난달 26일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위해 개화동로 버스 전용 차로를 개통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김포 공항역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추가 투입했는데요. 점검 결과 지난달 기준 최대 224%, 평균 208%였던 열차 내 혼잡도는 개선 대책 시행 이후 최대 203%, 평균 193%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대체 교통수단인 70번 버스의 승객 수는 일평균 700여 명이 늘어난 평균 1,68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개통과 병목 구간 개선으로 고촌에서 김포 공항 구간의 버스 통행 시간은 기존 23분에서 13.3분에서 16.5분으로 단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혼잡 상황이 일정 수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며 아파트 단지 셔틀버스 신규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에 세부 노선 조속한 확정 등 과제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60대 교직원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8명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여학생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거나 간식을 주겠다며 자신이 혼자 사용하는 교내 사무실로 불러 무릎에 앉혀 사진을 찍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범행은 지난달 11일 피해 학생 한 명이 담임교사에게 말하면서 알려졌는데요. A씨는 학교 내 각종 시설 관리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신고 접수 다음 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내 사무실과 복도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 평생교육재단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부평구는 최근 부평구 평생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연구 수행을 맡은 인천연구원은 부평구민 평생학습 수요 조사와 관련 기관 의견 조사, 국내 평생교육 관련 재단 사례와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24일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요. 연구원은 추가 사례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보완해 오는 8월 23일까지 재단 설립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28일까지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대형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이어갑니다. 이번 점검은 모두 26개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천시 365 안전센터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호우 흙막이 붕괴와 침수 가능성 판단, 공사장 주변 배수 상태, 우기철 수방 자재, 낙하물 추락 방지 시설 유무 등입니다. 부천시는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지적 사항은 곧장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안전사고 중대 위험 요소는 기간 내 보수 보강 조치할 방침입니다. 부천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부천시와 민간단체 기관 등이 협력합니다. 부천시와 부천시 사회복지관협회, 슈퍼마켓 협동조합, 은행 등은 지난 12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업을 위해 부천 온스토어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 과정이 발생하면 지역 슈퍼마켓에서 일단 긴급 생필품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상자 신고까지 하는 등 빠르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시범 사업 당시 58개의 온스토어 가게에서 긴급 생필품 600여 건을 지원한 바 있는데요. 부천 온스토어 사업은 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슈퍼마켓 등을 온스토어로 지정하는 동시에 위기 가구가 발견되면 식료품 등을 우선 제공한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필요한 추가 지원을 잇따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최근 10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고문단, 정책자문단 위촉식 등을 비롯해 구성원 역량 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위원 129명과 별도로 지역사회의 객관적,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한 고문 역할로 전문가 28명을 별도 선정했는데요. 이와 함께 전체 구성원 워크숍과 분과별 토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습니다. 김포시가 도시 숲 정비 사업을 이달 초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가로숲길 정비 사업과 가로하단 보식 사업으로 나뉘어서 진행돼 총 사업비 3억여 원이 사용됐습니다. 김포시는 가로숲길 정비 사업을 위해 도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금빛초등학교와 운양중학교를 중심으로 고사한 벚나무 35주를 교체하고 훼손된 가로화단에는 나무 8,472주를 심었습니다. 또 통학로와 도로변 일대에 털 수염풀 등 화초류 1,258본을 심었습니다. 가로화단 보식 사업에는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김포시는 마산동과 구례동 도로변에 고사한 나무를 교체하는 등 나무 21,500주를 심었습니다.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물놀이장과 바닥분수를 오는 16일부터 가동합니다. 올해 처음 개장하는 물놀이 시설인 장기동 한강중앙공원을 비롯해 한강신도시 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15곳이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공원 수경시설은 입장료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주변에는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됩니다. 시설 이용 시 수질과 안전관리를 위해 음식물은 반입할 수가 없고 물놀이 전용 신발을 착용하거나 신발을 벗고 이용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진입 금지 등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수경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놀이장 가동 시간은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로 40분 가동 후에 20분을 휴식하는 방식으로 하루 5회 가동됩니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청소와 기기 점검을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